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무력화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람 죽이고 또 심지어는 국가 배상금 받은 것까지도 사기꾼한테 날리게 하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건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정부의 고분고분할 수 없고 이 국가의 고분고분할 수 없다. 우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사기꾼들 처단하고 그 배후에 있는 배후 사람들 다 처단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든 그 대한민국의 왜곡과 또 이 사기 천국을 만든 그 가장 핵심이 검찰입니다. 검찰. 사법정의로 통하는 관문이 검찰인데 검찰에서 덮고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아주 온상입니다. 온상. 그래서 그 조직은 개혁을 해서 개혁을 해서 개과천선할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은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삼척 간첩단 사건. 삼척 간첩단 사건으로 간첩으로 똘똘 말려서 일가족이 사형당하고 본인들 10년 동안 깜빵에 있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국가 배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가 배상을 또 금융사기에 또 날린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람 죽이고 또 심지어는 국가 배상금 받은 것까지도 사기꾼한테 날리게 하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건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정부의 고분고분할 수 없고 이 국가의 고분고분할 수 없다. 우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사기꾼들 처단하고 그 배후에 있는 배후 사람들 다 처단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IDS 홀딩스의 자살자가 50여 명이나 했는데 시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예.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50명인데 예.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2016년 9월달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한 6명 좀 있었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그런 늘어났거든요. 예. 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게 5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지금 훨씬 많을 겁니다. 예. 이제 보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데 뭐 일반인들도 전혀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국가기관에서 청문회 할 적에 피해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산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 합니까? 1,000만 원 밑으로 한 평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법원 공매를 합니다. 법원 공매. 법원에 법원 공매로 할 수도 있고 법원 공매가 아닌 예보에서 공매로 팝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면은 못 파느냐? 전부 다 예보에서 그런 큰 현장은 전부 다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고 공사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게 매각하려고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금융 피해자인데 내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상값을 살려고 하면 난리 날 거라 함부로 그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갖고 가는 거는 저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금강원과 예보와 우리 불어낸 주주들하고 바지 사장들하고 커넥션이 없으면 절대 그 땅은 그런 가격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상금은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리 안 해도 반이 넘게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땅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라임 같은 경우도요. 예. 라임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7월 달부터 어느 정도 이제 증언을 보였고 조사는 들어갔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금감원에서 제대로 동결 조치나 아니면 차라리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비뒀잖아요. 예. 근데 작년 12월 달에 라임의 브로커 회장인 김봉현하고 청와대 행정부까지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라임이 또 개입했고 그거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신속하게 정결시키기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피해를 방치를 해서 키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키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예전에 키커나 부산저축은행에서 했던 행태들이 지금 똑같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예. 우리 부산저축은행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뭐 펀드로 투자해서 한번 문제를 삼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이상호라고. 이상호인데 뭐 캄보디아 프로젝트 한다고 그러면서 5천억 사기쳤는데 예. 구속도 안 됐어요. 근데 라임도 보니까 펀드 중에 한 개가 뭐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한 번 당한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어떤 거 된 거냐면 3만 명한테 거의 거의 1조 원대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투자하면 뭐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면 많이 이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투자 받은 벤처기업 있잖아요. 투자가 받은 벤처기업 중에 이윤이 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의심하는 거죠.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이윤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투자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만약에 처음부터 이윤이 안 난다는 거 알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피투자 기업이나 밸류나 둘이 공모해서 범죄 수익 인젝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피투자 기업 어디 하나 조사한 데가 없어요.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투자 기업을 조사해서 흘러가는 돈이 지금 어디 있냐. 만약 남아있다 그러면 남은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핵심이 지금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없다. 그렇죠. 조사가 없죠. 그러니까 돈의 행방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피투자 기업을 조사하지 않으면 돈의 행방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피투자 기업을 조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겠어요? 근데 보니까 피투자 기업 중에 보니까 최근에 문제된 뭐 블루사이드도 있고 또 신라젠도 있었고 신라젠 블루사이드. 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2015년 그 9월 당시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를 수사한 담당 부장검사 이름이 박찬호예요. 예. 박찬호. 근데 박찬호 부장검사가 있을 때 상당히 수사가 부실하게 된 거예요. 부실하게 됐고 근데 박찬호가 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갔다가 나중에 제주지검장으로 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박찬호가 IDS 홀딩스하고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얼마나 나온 게 있을 거예요. IDS 홀딩스 주범이 검사실에서 범죄에서 은닉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 그 검사 이름이 뭐냐 김영일 검사인데 김영일 검사실에서 IDS 홀딩스 범죄에서 은닉 모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김영일의 직속 부장 검사가 바로 박찬호였어요. 밸류도 개판으로 하고 IDS 홀딩스 범죄에서 은닉 그때도 부장하고 있고 이거 뭡니까? 한 번 같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이 연달아 된다는 건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인간들이 이놈의 검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밝혀갖고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무력화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그 대한민국의 왜곡과 또 이 사기 천국을 만든 그 가장 핵심이 검찰입니다. 검찰. 사법정의로 통하는 관문이 검찰인데 검찰에서 덮고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아주 온상입니다. 온상. 그래서 그 조직은 개혁을 해서 개혁을 해서 개과천선할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은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융 피해자들 앞으로 뭐 사건들 많이 날 건데 우리 피해자 연합으로 다 들어오겠죠.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 사건과 뭐 형사 작범들 사건 남는데 정치적 사건은 이제 공수처로 가서 무력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또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찰이 제대로 일만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기 자리에서 무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이게 말이 되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사회적 신뢰도 없고요. 사법 시스템, 이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상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렇습니다. 출시되지 말아야 될 상품이 그 다음에 출시가 됐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제3의 공인 기관들이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이렉트로 은행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팔기 때문에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리고 한번 걔네들이 잘못해서 사기성이라든가 그 불안전 판매에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게 몇 배, 미국처럼 아예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고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는 10배, 100배를 보상을 하게 하고 그래야지만이 근거 말해서 조사 들어간다 하게 되면 얼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배, 100배 이렇게 돈 갖다 싸다가 주고 피해자부터 먼저 돌려주고 피해자가 문제 없게끔 살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행 안 믿고 뭘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99.9%입니다. 은행 믿고 뭘 믿냐? 누굴 믿냐? 안 그렇습니까? 그럼 DLF 사태의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판을 금감원에서 행정명령 내는데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를 쳐놓고 재산적 피해를 다 있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요 우리 개인이 거래를 해서 1억 피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감옥 가야 됩니다. 1억이면은 얘는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인 안 했다고 쏙 빠져나가고 말이죠. 행정법 자기가 사인합니까? 밑에서 다 정결권 다 줘가지고 밑에 사인하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처벌받고 당연히 제재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럼 애초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 잘못한 게 발견됐을 때는 엄한 처벌을 가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게 선진국형 금융 통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하고 어떻게 이게 사기성이 있는 건지 그 이면에 그걸 다 분석하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